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이네요. 가정의 달 5월에 또 찾아뵙습니다. 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지난 시간에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바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페미니즘의 맥락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잘 모르시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페미니즘을 여성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여성주의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나 페미니즘 하면 여자들이 머리 빡빡 밀고 맞담배 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나름 여성학을 공부하는 아내랑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여성주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맞담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제가 되게 절망감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미투 운동 일어나고 요즘 막 이렇게 여성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어제도 대학로의 해화역에서 몰카 왜 남자들만 빨리 수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빨리 할 거면 여자들도 좀 해주지. 몰카 범죄의 9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저도 요즘에 대중 화장실 가면요. 뭐부터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아무리 급해도 이거 안 내려요. 뭐 구멍. 요즘에 별 몰카가 다 있어서 그 변기에 성기만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여기도 확인하고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거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되게 급진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모르면은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삶의 맥락과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목소리도 참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성매매, 성판매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을 판매하는 것도 여성의 힘이다. 그것도 여성의 어떤 권력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조의 악이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판매하는 포주들과 성을 구매하는 남자들만 처벌받게 하는 그 모델을 국내에 도입해달라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서도요, 한 가지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왜 페미니즘이라고 할까요? 페미니즘. 우리 보통 이즘을 붙일 때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즘이 붙으면은 그거를 말한 사람이 그거를 어떤 공동체의 후학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학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주장을 했으면은 그 밑에 동조자들이 있잖아요. 루터의 신학 이론도 루터가 사실 한 것보다는 루터 밑에 학파들이. 그래서 이즘이 붙는 거는 뭐 칼빈이즘, 뭐 이런 식으로 이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페미닌에다가 이제 이즘이 붙어서 여성학, 여성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물학적 여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 페미니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다 여성주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2016년도에 두 여성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어요. 아주 크게. 그래서 막 촛불 들고 다 뛰어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성 페미니즘에서는 그 두 분을 여성으로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명예 남성이라고 합니다. 명예 남성. 명예 남성이 뭐냐면요. 남성이 만든 어떤 가부장제 시스템, 위계 질서, 높이 올라가는 것, 권위 이런 것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이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본보기가 아니라 마치 명예 남성처럼 개인이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여성들과 연대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명예 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여성학자인 우에노 지즈코 같은 분은 그런 분들을 근대적, 남근이 있는 남근적 여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조 목사님은 전혀 그러시질 않는데 어떤 이제 조직이나 권력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면 여자분인데도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다 날 따라야 돼 하고 주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위계를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없죠. 페미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요. 남성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남성이 가진 지배구조에 대한 욕망을 다 성취하려는 거예요. 다. 마치 남자처럼. 그래서 명예 남성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나요? 주변에 남자인데 페미니스트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여성으로 살아보진 않으셔가지고 삶의 경험의 자리가 다르니까 100% 순도 100% 페미니스트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정말 한 분 만났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 혁명적인 분이에요. 여자한테는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여자를 집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기에 막 제자를 삼으시고 부엌에 가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를 옆에 앉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을 처음 여성에게 그 큰 기쁨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성을 응시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에서는요, 성경적 페미니스트들은 예수님 페미니스트, 하나님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페미니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페미니스트인지 몰라요. 잘 모르세요. 전에 영환 형제랑 그 철학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는데 자기가 계속 휴머니스트래요. 휴머니스트.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얘는 페미니스트거든요. 형제는 페미니스트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휴머니스트입니다 하는데 그 내용과 맥락은 너무나 페미니즘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인지도 잘 모르지만 페미니즘적인 발언을 하는,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연대해 주시는 남성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페미니즘이라고 할까요? 이퀄리즘 어때요? 이퀄리즘 좋아요?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이퀄리즘. 혹은 우리 영환 형제가 말한 것처럼 휴머니즘. 근데 왜 그 말을 쓰지 않고 굳이 페미님에다가 이즘을 붙인 페미니즘을 저희가 쓸까요? 왜 그럴까요? 5,000년, 가부장제가 5,000년이거든요. 이 5,000년 역사. 분명 우리 여성 선배님들도 무언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이 가부장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열심히 수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신석기 시대 유물이 뭐가 있습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빗살무늬 토기 공부하면서요, 누가 만든지 몰랐어요. 다 커서 여자가 공부했더니 여자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저장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 여성들도 이 인류의 어떤 문화와 생산과 산업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여지지가 않았고 책에 실리지 않았고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필요할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이 희생했던 그 목소리, 여성이 삶의 자리에서 내지 못했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저희가 의미를 추구할 거예요.
저희가 주체더라고요. 저희도 인간입니다. 하는 그 경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퀄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 희생의 그 목소리를 우리 냅시다. 그거를 한번 꺼내봅시다. 해서 페미니즘이라고 굳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여성학의 산실 여야대에서 여성학을 공부를 이제 거기 수강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던 게요.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요. 여성으로서 살았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게 하세요. 너무 기괴했어요. 그 어떤 곳에 가도 제가 여자로서 살아온 경험을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내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느꼈어. 모성애가 막 생기는 게 아니었어. 출산하니까 이랬고 막상 결혼해서 막 하니까 뭐가 이랬고 여성으로 사는 게 참 이런 점이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누구도 저한테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학과에 가서 갔더니 교수님이 너희들이 여성으로서 살았던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 와 근데 내 얘기 누가 들어준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내가 여성도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신났고 막 이건 좋고 그런데 그걸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여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많은 맥락들을 페미니즘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여성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이 인간으로 느끼는 경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부장제 시스템에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부장제가 이미 이제는 끝난 체제라고 많이 보지만 1997년 IMF 때 저희 나라 막 금모기 운동 그랬잖아요. 이미 그때 가부장제가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사실 관성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군대를 가지 않은 군 미필자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미혼이 아닌 비혼 가부장제 시선에서는 이분들도 남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스템 체제 안에서 약자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까지 끌어안아서 우리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게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려면 여성이라는 그 단어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자들이 자기의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로 죄송해요. 준비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리버럴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리버럴 페미니즘. 이게 1세대 페미니즘이에요. 처음 서구권에서 등장한 페미니즘입니다. 사상이고 어떻게 나왔냐면요. 장자크 루소 아세요? 자연주의 철학자, 계몽주의 철학자, 제3계급 철학자인데 진정한 시민, 혁명가로 평가받는 에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아이 처음 정원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에밀을 읽었거든요. 에밀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장자크 루소가 막 말해요. 근데 사실 장자크 루소 본인은 자기 자식을 못 키웠어요. 다 보육원에다 맡겼는데 아마 많이 가난했다 그랬나 봐 이런 설이 있던데 그 에밀이라는 책은 1762년에 썼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성을 신학자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그거는 모든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정말 재앙이죠. 저희 어머니도 완전 재앙이고. 여자는 대학원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뭐냐? 여자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가정에 머무르게 보호받는 존재로 그렇게 여성이 여성답게 하는 그 여성성, 그들이 말하는 여성성으로 키우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30년 뒤에 법률가예요. 메리 올스톤 크래프트 여사님이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 너희들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여. 야,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다 잘 가르치면은 너희들 못지않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책에다 선포한다. 뒤에 봐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들한테 교육시키면은 여자들도 너희들 못지않아.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시민혁명운동 있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었어요. 제3계급, 귀족이, 전근대에서 귀족이 무너지고 제3계급 남성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권리를 찾고 돈을 가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성들이 지켜본 거예요, 옆에서. 제3계급 남성들도 저렇게 권리를 찾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자들도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은 여자들인 우리들도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자도 인간입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여자들이 했던 주장이 여자는 집안의 재물이야. 여자는 완전 생사하려 증탈권이 다 남자한테 있어. 이런 굉장히 강한, 아주 강한 가부장제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때 여자들이 그 권리를 외쳤던 것은요, 여성을 낭만화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시선. 그러니까 여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어디밖에 없죠? 그렇죠. 집,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이에요. 근데 이 근대에 있던 남성들은요, 자기들도 제3계급 남성이 독립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걸로 봤어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칸트도요, 여성은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적인 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책에다가 칸트도. 그래서 근대적 남성은 여성이 그러는 게 굉장히 옳지 못하다. 그건 아니야. 라고 계속 저희한테 가르쳤죠. 저희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역사상 처음으로 귀족 말고 희한한 계급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귀족이 아닌데 여왕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계급이 탄생합니다. 뭘까요? 저도 그건데 지금. 그렇죠. 전업주부가 탄생을 합니다. 네. 전업주부는 이제 자본, 산업이 되면서 생겨난 하나의 계급이거든요.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 이전엔 여자들도 역사상에서 계속 일했어요. 일해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여성의 주체 선언에 나도 인간이거든요. 저 인간입니다. 했는데 왜 남성들이 격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왜 격분했을까요? 그걸 보면요. 이거 여자가 내가 하나의 개인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대적 남성에게는 남성성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모욕. 왜 모욕이냐면요. 남성으로서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서 남성이란 낭만적으로 여성을 보호해가지고 자기 확장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남성성의 피해를 받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경험과 개인이 하나의 주체가 되고 내 권리와 권위를 세우는 것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요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남자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근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연장선에서 이 첫 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누가 있냐? 버지니아 울프 들어보셨나요? 예, 문학가, 소설가인데요. 영국의 소설가예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글 쓰고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남편이 뭐야, 내가 너한테 책상을 줄게.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해서 살림해보니까요, 내 공간이 없어요. 가족들 공간은 많은데요. 정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그거는 뭐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상 다 치우고 저도 책 쓰고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책 읽고 글 쓰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자기만의 방이 있고 자기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게 유산 상속을 받아요. 500파운드를 받거든요. 고모님인가 이모님한테 500파운드를 받는데 그게 자기를 굉장히 순하게 만들어줬다고 고백을 해요. 그 책에서. 500파운드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4,500만 원. 5천만 원 1년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나를 굉장히 순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경제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독립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나혜석 씨 아시죠? 우리나라의 첫 서양화가 남편한테 결혼 계약서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그림 그릴 때 방해하지 마시오. 와 대박.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여보 내가 글 쓰고 있을 때 말 걸지 말고 애들 좀 봐줘. 아, 이 말이 안 나오네 참. 저는 애우려 갑니다. 저는 쫄본가 봐요.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랬고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이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와 자유를 박탈당한 현실에 굉장히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이혼도 경제권이 있어야 여자들이 행복하게 이혼 후를 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경제권이 중요합니다.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요, 보면 아시겠지만 중산층 여자들의 경험에서 출발을 해요. 중산층, 전업주부죠.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은요, 여자도 남자랑 똑같아. 평등하거든. 여자도 남자랑 인간이야. 우리도 기회 줘봐라. 진짜 잘한다. 그 진짜 잘 쓰고 되게 합리적이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 입증하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가정과 아이들은 자기 실현에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왜냐? 근데는 뭐죠? 개인의 주체 선언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주체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계속 밥 먹여줘야 되고 공부 가르쳐줘야 되고 챙겨줘야 돼요 계속. 제가 개인 주체로서 설 수가 잘 없어요. 삶의 패턴이.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 철저한 개인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아이들은 나를 실현하는 데 방해돼. 오죽하면 버지니아 울프는 뭐 나한테 그런 여성성? 그런 거 필요 없어. 택도 없어.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있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리고 누구야? 사르트르랑 사회적 계약 결혼을 한번 실험했던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 이분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여성이 이 남편에게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적 경제 주체가 아니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똑같잖아요. 돈이 없으면 뭔가 은맥이 주고 돈이 있으면 저도 지갑에 두둑하면은 막 애들하고 다닐 때 아주 이렇게 어깨 펴고 다녀요. 근데 막 지갑에 1,000원짜리도 없을 때는요, 붕어빵 가게 지나가면 우리 정원이가 엄마 붕어빵인데, 정원아 미안해 엄마 1,000원이 없어. 붕어빵 못 사줘. 내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아, 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맨날 깨닫죠. 제가 그래서 맨날 1,000원은 꼭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베티 프리단이라는 이 여성학자인데요.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여성의 신비를 원래 논문으로 썼는데 학계에서 남성 학자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에라이 아예 책으로 출간을 해버렸어요. 논문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스미스 대학 동문회 요청으로 졸업생들,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들이에요. 중산층의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요청으로 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다들 막 분노가 일고요.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온갖 그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과 우울의 증상을. 이상하다. 중산층 고학력 여성들이 이름 모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조사를 했더니 그 이유가 사랑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면서
경제 주체가 되길 포기했던 중산층의 고학력 여성들이,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섬처럼 갇혀서 지내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분석합니다. 여성의 신비에서. 그러니까 근현대 여성은요, 이 시대 여성이나 저희나 나 자신을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대학교도 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배워요. 학문 속에서 나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동시에 다시 백이요, 백. 미래를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잃는 거예요. 제가 3남매 엄마잖아요. 솔직히 저는 전업주부잖아요, 제가.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또 좋아하는, 잘 맞고 하는 거는 사실 전업주부가 잘 맞아요. 저는 살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다 제 손으로 커가는 걸 보고 싶고 엄마가로서 해주고 싶고 그런 게 행복하고 제가 선택한 게 전업주부의 삶이거든요. 근데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자아분열을 느껴요. 자아분열. 자기 표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했는데. 그래서 가끔 누워있을 때 이 엄마의 삶과 아내의 삶, 그리고 그냥 인간 최후와의 삶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한 자아분열. 어떤 날은 제가 입을 뒤집어서 펑펑 울어요. 근데 또 시원해지면은 다시 또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아마 워킹맘들도 그러시고 수많은 엄마들이 아마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조금 비판을 해볼게요. 이게 이즘, 사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점은 항상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과가 되게 맛있는데 그 씨에 청산가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 개인이 남성 자리에 오르면 다 이룬 거냐? 그럼 페미니즘으로서 의미를 다 끊는 거냐? 그건 명예남성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개인으로 나 혼자서 여자 혼자 개인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하고 명예를 갖고 이루면 페미니즘은 끝이겠네? 사실 자유주의 맥락에서는 그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채로 가부장제 안에서 이 남녀의 법적인 평등만으로 페미니즘이 성취가 가능하냐? 돈 많이 벌고 남성처럼 나가 일하면은 끝이냐?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급진적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 이거는 가부장제 시스템에 막 무한 폭격을 가해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요,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심화시키는 이 성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사회적 연대하는 것을 또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이런 다른 페미니즘의 맥락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급진하고 사회주의 주장은요, 시스템 자체를 건들지 않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개인이 권리를 얻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여성 해방은 불가능해. 왜냐? 단 한 여성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여자가 아래에서 했던 일을 다른 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 살면 땡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우머니즘이 나옵니다. 페미니즘도 뭐 여자, 우머니즘도 뭐 여자인데 뭐가 다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머니즘은 이제 흑인 여성들이 만든 운동이에요. 자유주의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들은 흑인 여성들이 보기에 흑인 여성의 영화 속에 흑인 여성의 그 삶을 노예 인종차별을 겪는 흑인 여성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중산층의 백인, 고학력 여성들의 경험과 의미 추구인 거예요. 그거를 보편화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성도 계급이 있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 흑인 여성들 볼 때는 이 자유주의 백인, 중산층 이 여성들이 만든 보편적인 그 자유주의 그 페미니즘이
야, 너네 먹고 살만하네. 먹고 살만한 애들이 무슨 그렇게 뭐 페미니즘 한다 그래. 그게 무슨 페미니즘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머니스트가 뭐냐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하려면 여성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머니스트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머니시한 경험, 우머니시, 걸리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걸리시. 뭔가 좀 여성하고 샤방샤방하고 뭔가 좀 지켜줘야 될 거 같고 귀엽고. 근데 이제 우머니시 하면 뭔가 좀 드세고 그런 이미지. 억척스러운, 아줌마스러운, 드셈. 제가 저희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수박도 못 들어요. 수박을 못 들어요. 무거워. 남편이 있으면 수박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애들 셋하고 저하고 있으면 세상에 제가 유모차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바로 이게 우머니시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애들하고 나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우머니시가 되는 거예요. 막 뭐 유모차에 수박이 있어도 제가 듭니다. 애들하고만 있으면. 네? 챙겨야 될 애들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우머니시라는 거는 아줌마스럽고 되게 억척스럽고 드센 건데 이거는 생존 과정에서 갖게 된 성품이고 길러진 힘이에요. 원래 없었어요. 저도 되게 연약했어요. 제가 어떻게 유모차를 들어요. 다 막 못했죠. 근데 이제 막 유모차도 들고 수박도 들고 다 들죠.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인 거예요. 우머니시는. 상황이 만든 능력이고 생존의 힘인 거죠. 왜냐? 흑인 여성들은 노예제가 있었어요.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 남성들은, 백인 남성들은 그나마 온화한 가부장제, 부드러운 가부장제로 여자를 지켜주고 사랑만 받고 이렇게 했지만 흑인 남성들은 밖에서 노예제 신분으로 맞은 거를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팼단 말이에요. 그게 흑인 남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 흑인 여자들은 나도 살아야 되지만 이 흑인 자녀들까지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머니스트들한테 보기에는 나는 생존 자체가 중요한데 오늘 하루의 생존이 중요한데 저 백인 중산층 여성들은 뭐죠? 나를 표현을 못해서 주장하는 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머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남편들은 자유인이잖아요. 다 부르주아들이고. 근데 흑인 여성들 남편도 같이 노예예요. 못 지켜줘요. 얼마나 그 삶이 척박하겠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 백인 주부들한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건 자유만이 아니고 우린 생존이야, 생존. 자유가 아니야, 지금. 무슨 자유야.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급박해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흑인 남성들은 자신의 억압 경험을 흑인 여성들한테 발산한 존재였고 또 가정에서 뭐 돈을 벌어주거나 그런 책임도 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머니시라는 거는요. 혼자서도 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강인한 여성상. 나도 살지만 내 자식도 챙기고 살아야 되는 정말 강인한 여성상. 살고 살리는 존재. 그리고 나보다 어린 생명을 돌보고 길러내는 따뜻함과 생기를 잃지 않는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 귀족 여성이 있고 근현대 사회 중산층 전업주부 제외하고는 역사상의 모든 여성은 생계 위에서 노동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벨 훅스, 우머니스트의 대표적인 여성 학자는 벨 훅스인데요. 자기 하나만 명예 남성처럼 세상에서 공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페미니즘과 아니다.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우머니스트들은 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라고 삶의 배치가 다르고요. 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이 삶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근현대 초기 담론의 핵가족 담론에 보면 엄친아를 길러내는 전문 엄마가 나와요. 전업주부면서 자식한테 오일을 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대학을 잘 가려면 할아버지의 부와 남편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 전문 엄마.
아, 내 주변에 다 엄친한데 나만 엄친아가 아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 엄마. 그 맥락에서 엄마 현실으로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머니스트를 보시면 안 돼요. 삶의 자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엄마가 생계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도 있고 부모를 살 아빠의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머니스트들은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 즉시 자녀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머니즘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살리는 흑인 여성들의 힘이고요. 어떤 거를 배제하고 가기보다는 통합해서 다 같이 가자고 아우르는 힘이고요. 이 자유주의에서는 남자는 적이에요. 적이고 에이 나쁜 놈들. 그리고 투쟁의 대상이었어요. 투쟁해야 돼. 남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겨야 쟁취해야 돼. 이랬는데 이 우머니스트들은 남자를 함께 삶을 나아가야 되는 동반자로 봤어요. 우리 같이 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의 힘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감정의 능력을 부정하지 말자. 사랑의 언어로 우리 남자 여자가 부드럽게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진정한 페미니스트 선언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랑 부합해요. 이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제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종이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가 천국에 가면 저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저희 아빠가 제가 천국 가서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최준호 형제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엄마한테 내가 조연아 자매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페미니스트 선언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요 배제되는 자가 없는.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머니즘이 나왔다까지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현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제가 지난주에 싸웠어요. 인터넷으로 싸웠어요. 댓글로 싸웠어요. 왜 싸웠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나는 성경적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데, 그분도 페미니스트예요. 보니까 급진적 레디컬 페미니스트예요. 자기 인스타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개독교, 뭐 개지랄 막 이러면서 막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썩을 놈들 다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주석을 달아준 거죠. 저도 무례했죠. 근데 저도 욱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페미니스트들끼리도 싸워요. 의견이 안 맞아서. 삶의 자리에서 다 싸워. 잘 안 맞아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현상 보면은 저도 놀랐어요. 뭐 긴 머리 코르셋 들어보셨어요? 놀랬어요. 긴 머리를 잘라요. 왜? 남자들이 긴 머리 좋아하니까 코르셋이니까 잘라. 막 이 옷 헐렁한 거 이렇게 입고 다니고 화장 코르셋. 화장 안 해. 코르셋 벗어 던져. 왜? 내가 예쁘면 누가 좋아하겠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안 해. 화장 안 해. 맨 얼굴로 다니는 거 인증해가지고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와, 뭐지? 나도 페미니스트 진짜 신선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페미니즘인가? 레디컬인가? 이게 말로만 들던 레디컬이 급진적 페미니즘이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전업주부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여성이 자신의 힘과 권리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의미 경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주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화장 내가 하고 싶다. 그럼 하는 것이고. 저는 메이크업이 지우는 게 싫어서 화장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머리 커트하면 관리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레디컬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레디컬 페미니즘하고 트랜스 페미니즘, 뭐 인간은 뭐 다 사이보그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나누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업주부가 이제 자야시험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업적이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이 역사상에서는 정반합으로 물려가잖아요. 보완이 되고 빼지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 봤을 때 저도 전업주부로서 어떻게 제가 가진 재능을 공적 자리에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나도 살고 살리느냐. 저도 요즘에는 놀이터에서 쓰레기 줍고 있거든요. 애들이 떨어뜨린 거. 애들. 왜냐. 나의 이 전업주부로서의 남는 시간으로 내가 우리 동네를 청소하겠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페미니즘이면 제가 진짜 쓰레기 정말 열심히 주워요.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페미니즘. 멋져. 우와, 너 진짜 멋져. 야, 이 남아도는 시간으로 쓰레기 줍다니. 나를 위해서 잘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데 난 쓰레기를 줍는다. 진짜 멋진 페미니스트.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여기 경양교회 공동체에서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존경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철영 권사님하고 안우철 권사님. 제가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면 샬롬 하우스 하시잖아요. 그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는 것이 그게 정말 헌신이 된 것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쉬실 수 있는 시간에 하나라도 자녀들 더 케어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안철영 권사님, 안우철 권사님 샬롬하우스 생각하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안우철 박수 한번 주세요. 페미니스트이십니다. 성경적 페미니스트.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자유주의 페미니즘하고 우머니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디컬에 대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우리 2030 여성들의 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의 자리는 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의 모습은요, 평등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2강 지나고 3강에서 이제 기독교 페미니즘에서 또 나뉘거든요. 기독교 페미니즘이 또 한 3-4가지 분파로 갈려요. 그거를 한번 본 다음에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답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